근데 지금은 분리해서 나를 타고 전장을 달리던 그 용감무쌍한 오치마조차도 나가려 하지 않는구나. 오치마가 나가지 않으니 내가 어찌 나가 싸워 이기랴. 우희야 우희야 사랑하는 우희야. 나 이 싸움에 져서 죽게 될 터인데 내 너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승리의 찬가인 유방의 대풍과에 비하면 이 노래는 패배자의 노래, 절망의 노래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우희는 이 노래를 듣고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자결한 우민의 시신을 자기 오치마에 태우고 이 항우가 탈출을 시도하죠. 탈출을 시도해가지고 격렬한 육박전 속에서 안타깝게도 우민의 시신을 놓칩니다. 그리고 버려진 우민의 시신, 그걸 나중에 이제 초나라 병사들이 무덤으로 안장을 하죠. 그 무덤이 지금도 2000년도 더 된 무덤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거기 가가지고 그 앞에서 이 항우의 해아가를 불렀어요. 리바산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민의 무덤가에 무덤풀이 쭉쭉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항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갑니다. 탈출에 성공해서. 그런데 유방의 군대가 계속 추격해옵니다. 결국은 오광이라는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하고 자결을 합니다. 죽기 전에 하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내가 깜도 안 드는 유방이랑 싸워가지고 결국은 지고 천하를 넘긴 거, 이거 내가 싸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다. 나 싸움 잘한다. 나 전략에도 능통하다. 이렇게 된 것은 뭐다? 하늘이다. 하늘이 뜻을 그렇게 정해서 유방에게 천하를 준 것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만든 하늘을 원망하며 자결을 합니다. 역사의 저편에서 이제 모든 것을 잊고 편히 쉬고 있던 항우를 역사의 심판대로 다시 불러내서 이제 준엄하게 역사가들이, 학자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항우야, 너는 왜 유방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 훨씬 뛰어난 참모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왜 유방에게 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이제 한나라 때 양웅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유방이 이기고 항우가 진 이유. 유방은 여러 사람들의 책략을 잘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책략으로 유방 군대의 역량은 갈수록 증강되었다. 하지만 항우는 달랐다. 그는 남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용맹만을 믿고 어리석게 행동했다. 여러 사람의 책략이 모이면 승리할 것이요, 자기 개인의 용맹만을 믿으면 실패할 것이다. 항우가 이렇게 된 것은 천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가 하늘을 원망한 것은 그릇된 것이다. 유방의 승리 비결이 뭐라고요? 여러 사람들의 책략을 모으고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을 줄 알았다는, 그걸 한자로 군책군력이라고 합니다. 군책군력. 이 군자는 이제 무리 군자인데 이게 이제 여럿을 모으다 동사로 쓰인 것이죠. 여러 사람 책략을, 다양한 책략을, 다양한 시세 판도의 분석을 다양하게 모으면 가장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는 거예요. 군책군력, 이것이 이제 승리의 비결이다. 거기에 비하면 항우는 자신의 용맹만을 너무 확신하고 자기 용맹만을 너무 고집해가지고서 남의 의견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앞장서고, 그게 뭡니까? 독단, 독행.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주변에 아무리 훌륭한 인재들이 둘러싸여 있었어도 아무 쓸모없이 이제 갈수록 군대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사마천은 이걸 조금 다르게 봅니다. 사마천은 이 다른 이 항우를 묘사한 다른 문장에서 항우가 이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었는데, 부하들 얘기를 안 들었는데, 그건 뭐냐? 투현진릉이다. 자기 부하들 중에서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보다 현명하고 능력 있는 그런 부하들을 질투했다. 안 들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한신입니다. 한신. 한신이 본래 항우 밑에 있었죠? 한신한테 아무리 좋은 개척, 이 병법의 대가입니다. 병법의 귀신이에요. 지금도 병선 그럽니다. 병법의 신선이라고 해요. 이거 좋은, 유방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계책을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훨씬 경험이 많다. 너는 입을 다물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한신이 어디로 가요? 누구한테 가요? 유방한테 갑니다. 유방은 그의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최고 사령관직에 딱 임명하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뭐 범증이라든지 진평이라든지 정말 뛰어난 이 참모들이 다 항우로부터 다 배제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유방으로, 진평도 그렇고 나중에 범증은 그냥 사표하고 화병 나서 죽지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소통과 불통으로 얘기하자면 유방은 끝없는 소통 속에서 군책 군력으로 자기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천하를 가진 사람. 항우는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자기 경험에 자기 능력에 매몰돼서 끝까지 불통함으로써 천하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리더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올수록 남의 얘기를 잘 듣기 힘듭니다. 특별히 자기가 반대하는 자기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정말 듣기 힘들어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리더가 천하를 가지는 겁니다. 사람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명의 예를 들어봅니다. 이건 당태종 얘기입니다. 당태종 얘기. 당태종 이세민 얘기입니다. 쭉 건너뛰었죠? 한참 건너뛰어가지고 당나라 때. 당태종 이세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당태종 싫어해요?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을 거예요? 당태종 이세민이 우리나라 고구려 쳐들어왔잖아요. 정예병사 10만을 이끌고 고구려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당나라 군대 하면 뭐 형편없는 군대 같죠? 아니에요. 그 당시 당태종이 이끄는 이 당나라 군대는 세계 최강입니다. 이 당나라 군대 10만이 이게 그냥 물밀듯이 쳐들어 고구려 풍전등화입니다. 그때 우리의 불세출의 영웅 누굽니까? 요동벌에서 안시성에서 딱 틀어주 그 길목을 딱 틀어잡고 절대로 건너가지 못하게 딱 그냥 이 당군을 다 막아냈던 최고의 영웅 누굽니까? 예, 양만춘 장군 아닙니까? 아무리 맹공을 퍼워서도 다 막아냅니다. 결국 당태종이 나 졌다 하고서 철군을 하죠. 그리고 그 양만춘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상을 줍니다. 적장이지만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보게 되면 당태종이 별로 달갑진 않죠. 어쨌든 쳐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그 수많은 온갖 나라의 임금들 역대 수많은 제왕들 중에서 최고의 명군으로 꼽으라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당태종을 꼽습니다. 명군 중에 명군. 그가 일개 평범한 무장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황제가 됐습니다. 그냥 보통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최고의 명군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거기엔 누가요? 예, 위징이라는 아주 불세출의 아주 훌륭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위징. 꼭 기억하세요. 누구라고요? 위징. 징한 사람입니다. 중국 역사를 통해 가장 유능했던 황제는 당태종 이세민을 꼽는다. 당태종은 그의 연호인 정관에서 딴 정관의 치라고 불리는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룬 성군이다. 백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경제, 문화, 교육, 군사 등 모든 면에서 공적을 남긴 당태종. 그가 다스린 23년여 기간을 정관의 치라 부르는데 당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끈功德을 높이는 의미다. 당태종이 중국 역사상 손꼽히는 명군으로서 정관의 치를 이룩할 수 있었던 데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강직하고 타협을 모르는 강골함으로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위징이라는 신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태종은 원래 태자로 있던 친형을 죽이고 보위에 오른 인물이다. 형의 참모로 있던 위징은 이세민이 위험인물이니 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간했던 바가 있다. 그럼에도 당태종은 위징을 자신의 측근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직언을 서슴지 않는 위징의 충성스러운 행보를 높이 샀던 것이다. 당태종이 위징을 비롯해 신하들과 나눈 문답을 정리한 정관정효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뭘로 징할까요? 네? 뭘로? 직언으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거 옳다 싶으면 황제 위신, 황제의 체면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곧바로 직언하는 겁니다. 폐하! 그건 아무리 황제라도 안 됩니다. 폐하! 폐하께서 서명하신 거 그 정책 그 틀렸습니다. 이거를 황제 혼자인 데 가가지고 살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소신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 황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천불이 올라오면 얼굴이 부르부닥 털고 보통인 같으면 저놈을 당장 능지 처참하라 이랬겠죠. 그 화를 누르면서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한 단계 명군의 길로 갑니다. 당태종이 위징을 얼마나 신뢰했냐면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위징이 나중에 늙어 죽어요.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자 그의 빈소에 가가지고 당태종이 통곡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세 개의 거울이 있었어. 하나는 내 의관을 바로잡는 청동 거울이요. 두 번째는 어떤 나라가 왜 흥했고 망했는지 그것을 흥망성쇠의 원인을 살필 수 있는 역사라는 거울이. 세 번째는 나 황제, 절대 권력자인 내 황제의 그릇된 사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누구? 위징이라는 거울. 위징 앞에만 서면 내가 아무리 명분을 그럴싸하게 꾸미고 치장을 해도 나의 그릇된 사심이 다 낱낱이 드러나. 그러니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위징이 죽었으니 거울이 하나 깨진 것이요. 앞으로 어떤 거울로 나의 잘못됨을 바로잡아 줄 것인가? 보시죠. 사실 이제 당태종이 그 고구려 원정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탄식합니다. 만일 위징이 살아 있었더라면, 그때 이미 위징이 죽은 뒤입니다. 나의 고구려 원정을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탄식을 한 대목이 나와요. 그만큼 신뢰했죠. 그 위징이 살아있을 때, 이제 오늘날 이 당태종과 함께 고금의 인물을 함께 평합니다. 이 인물이 어떻고 저 인물이 어떻고. 그러다가 당태종이 묻습니다. 고금의 수많은 그 군주들 중에서 왜 어떤 군주는 명군으로 칭송을 받고 또 왜 어떤 군주는 혼군으로 어리석은 임금으로 비난을 받는가? 그러자 이제 이 위징이 아주 딱 준비했다는 듯이 답안을 딱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겸청즉 명이요 편신즉 혼이라. 중국어로 할까요? 兼听则明 偏信则혼. 겸청하게 된 즉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명군이 된다. 편신하게 된 즉 혼군이 된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겸청이 뭡니까? 겸청은 겸은 겸하다 이런 뜻입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겸하다, 두루 이런 뜻입니다. 두루 듣는다. 이쪽에서 늘 나한테 찬성하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뜻이 아니고 찬성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반대하는 사람 얘기도 아울러 듣는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아부하고 코드를 맞추고 색깔을 맞추는 사람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반대하고 이 쌍지팡이 들고 나서는 그런 부하의 얘기도 신하 얘기도 들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겸청. 그렇게만 하면 명군 된다. 바로 요순 임금이 겸청의 대가였다. 그러니 간신배들이 요순 임금을 가릴 수가 없었다. 근데 편신은 치우칠 편자죠. 우리가 편식하다 할 때 편자, 편애하다 할 때 편자. 이 치우쳐서 한 사람만 믿는 것이 편신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자기 얘기 아부하고 자기하고 자꾸 코드 맞추고 이런 사람 얘기만 죽어라 듣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보나마나 무슨 군주? 혼군, 어리석은 임금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든 예가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 김원중 교수님이 설명했던 호해입니다. 진시황의 다음 때 황제, 제2세 황제 호해입니다. 호해가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누구 얘기만 들었어요? 환관 조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환관 조고 얘기만 죽어라 듣고 그만 믿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조고에게 죽임당하고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위징이 설명하니까 이 당태종이 그냥 무릎을 칩니다. 이야, 내가 듣고 싶었던 치세의 방략, 진정한 치세의 방략이 겸청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더욱 마음을 열어가지고 귀를 열어가지고 모든 신하들의 이런 반대하는 의견, 아주 참신한 의견들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잘 들까요? 여러분과 반대하는 다른 사람 얘기 들을 때 잘 들려요? 안 들죠? 예, 그게 잘 들린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되게 넓거나 아니면 지위가 아주 낮거나 그럴 겁니다. 지위 높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의 반대하는 의견 잘 안 듣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뇌과학자들은 이 뉴런, 우리 그 뇌를 구성하는 뉴런 중에서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남의 말에 공감하는 그 거울 뉴런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작동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남의 얘기 잘 안 듣는 거, 그거 정상인 거예요. 태종도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하루는 태종이 이게 대낮인데
아직 표창할 시간 안 됐는데 얼굴이 벌개진 상태로 막 욕을 하면서 이 표창을 내가지고 내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내전에 있던 그 부인 장손황후입니다. 장손황후라고 그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맞이합니다. 폐하 어쩐 일이십니까? 삐샤 좀 마샬라. 아니 이런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보니까 욕을 하는데 누굴 욕해요? 누굴 욕해요? 위징을 욕하는 거야. 얘가 이번에는 이놈을 살려두지 않겠다. 번번이 나를 욕먹이고 나를 창피해 주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넘어가자면 나라에 영이 서지 않고 내가 신하들 다스릴 수 없다. 이놈 죽인다. 보니까 진짜 죽일 것 같아. 단단히 화가 났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장손황후가 조용히 나가요. 밖으로 나가더니 한 좀 이따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까 입었던 평상복이 아니라 거창한 예복을 입고 왔어요. 국가의 대사가 있을 때 입는 그런 예복을 딱 입고 왔어요. 그리고 어리 빠져있는 황제를 향해서 넙죽 큰 절을 올립니다. 삐시야 꽁시라 그래. 꽁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폐하 감축드립니다. 폐하 축하드립니다. 이게 뭔 짓이요? 나는 지금 위증 때문에 머리가 돌지경인데 지금 당신까지 왜 이래 이거? 그러자 장손황후가 아주 침착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소첩은 어렸을 때부터 군왕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군명 신직이라고. 임금이 명군이면, 임금이 밝으면 신하는 직언을 한다. 군명 신직. 지금 위증은 폐하의 신하로서 직언하는 신하입니다. 폐하의 신하 중에서 위증같이 직언하는 신하가 있다는 것은 바로 폐하께서 다름 아닌 명군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명군이 되신 것을 꽁시라. 정말 지혜롭죠. 군명신직의 이 장손황후가 설파한 군명신직은 지금도 통하는 겁니다. 어떤 집단의 리더가 그가 훌륭한 리더인가 아닌가는 그 구성원 중에서 직언하는 부하가 직언하는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달린 거예요. 다들 그 비유 맞추고 있다? 안 됩니다. 효경에 보면 효를 얘기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가 비록 무도할지라도 그에 맞서는 대드는 신하 5-6명만 있어도 천하를 잃지 않는다. 제후가 대드는 신하 5-6명만 있어도 그 나라를 잃지 않는다. 선비가 대드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영예로운 이름을 잃지 않는다. 부모가 대드는 자식 1명만 있어도 죄 안 짓는다. 감옥 안 간다. 대드는 신하. 이걸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직언하는 신하가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이 리더, 훌륭한 리더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그걸 이제 결정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이제 이 당태종이 확 깨닫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맞소! 당신 말대로 위징이야말로 나를 명군되게 만드는 훌륭한 직신이요. 내가 뭐 잠깐 화가 나서 그랬지. 뭐 죽이려고 그랬겠어. 그렇게 겸청의 리더십으로 쫙 이 조정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2대 황제입니다. 당 2대 황제, 당태종은. 전쟁의 상흔으로 곳곳이 그냥 백성들이 실망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겸청의 리더십으로 조정이 잘 돌아가니까, 건설적으로 돌아가니까 아주 빠르게 사회가 안정이 되고 치세의 조짐이 곳곳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일군 역사적인 태평성세를 중국 역사서에서는 정관의 치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정관의 치세. 정관은 이제 당태종이 다스리던 그 시절 연호입니다. 그래서 그때 놀라울 만큼 치세가 이루어집니다. 태평한 성세가. 그게 다 뭡니까? 이 당태종이 발휘했던 겸청의 리더십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 물리치지 않고 그거를 끌어안고 그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심하는 리더. 그가 이룩한, 그가 발휘했던 바로 겸청의 리더십이 이제 그런 치세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김원종 교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이사의 간축객서라는 글 기억나시죠? 네, 그 글에 보면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태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점 흙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과 바다가 저렇게 넓고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은
조그마한 물줄기라고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리더, 큰 리더, 위대한 리더가 되려면 자기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사소하다고 해서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그것들을 두루 품을 수 있어야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그런 멋진 리더십, 겸청증명의 겸청의 리더십, 군체 군력의 그런 아주 다 포괄하는 그런 리더십을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